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지금 매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항상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의 직업이 무엇인지. 제 직업은 유튜버고요. 학교를 다닐 때는 어쨌든 대학생이라는 그 정체성이 더 강했다 보니까 유독 이제 졸업하고 나서 무슨 일 할 건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한번 제가 전업 유튜버로서 뭐를 하는지를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행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행사는 맥입니다. 드레스 코드는 블랙 앤 레드라서 이런 블랙 랩 원피스 같은 걸 입었는데 안 보이죠 밑에? 오전에 필테 갔다 와서 촬영을 또 하나 했거든요. 그거는 못 담았는데 아무튼 그거 한다고 지금 오전에 시간이 조금 잡아먹어가지고 얼른 준비하고 나가보려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소속사가 있어요. 지한지는 되게 오래됐고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했으니까 오늘 또 재계약을 하는 날이라서 재계약 미팅 하러 회사에 갑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언제 또 이렇게 됐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영상으로 많이 말씀드린 적은 없어서 약간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MCN의 개념은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리고 지금 영상 수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서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 날 때 수정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 딱 준비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말할 시간도 없어요. 제가 행사장 가려고 나왔고요. 여기 노트북 이렇게 챙겨 나왔어요. 매장하드랑. 다 하고 나가면 정말 늦을 것 같아서 오늘 리아 언니랑 같이 갈 건데 가기 전에 나한테서 밥 먹고 가기로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행사 가서 만나요. 도착했습니다. 오늘 잠시 롯데월드 1층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하실래요? 이렇게 카메라도 들고 왔습니다. 약간 이런 곳에서 플래시 터지는 카메라가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의 드레스 코드가 블랙이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드레스 코드 철저히 맞췄네. 나 이거 갖고 온지 몰랐잖아. 레드도 있었거든요. 블랙 앤 레드. 여러분 저는 행사 갔다 왔고요. 오늘 근데 행사가 유독 사람이 엄청 많네요. 이제 회사로 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재계약 미팅이 있어가지고 도장 찍으러 가요. 출발하기 전에 이거를 조금 하고 가려고요. 영상을 뽑으면서 가야 할 것 같아서 정차했을 때 빨리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막 노트북 들고 나와야 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평소에. 가서 미팅하고 이러면 시간이 늦어져서 하나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차에서 수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 다 하고 뽑고 출발 바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놓치지 마시고 자산형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트북 아직 덜 뽑혀가지고 들고 가고 있어요. 여기가 저희 회사예요. 소속사. 안녕하세요. 노트북을 하필 오늘 다 몰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검정 버전으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 그것도 했어. 이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계약 연장된다는 조항. 그리고 계약 기간은 네. 지금 기준. 미팅 끝났습니다. 이렇게 짐이 잔뜩 생겼네요. 여기 가방에 있는 거는 시딩 제품이에요. 테스트 해봐야 될 거나 이제 브랜드 선물로 보내주신 것들 이렇게 올 때마다 그때그때 받아서 가는 것도 있고 집에로 택배 보내주시는 것도 있고. 아무튼 오늘 일단 외부 일정은 끝. 여러분 전 집에 왔고요. 지금 뭘 할 거냐면 이것을 할 겁니다. 택배들을 정리해야 돼요. 택배가 거의 맨날 오거든요. 뭐가 그렇게 오냐라고 하시면은 뭐 시딩 같은 것도 오고 선물도 오고 뭐 테스트 해야 되는 제품들도 오고요. 뭐 여러 가지 옵니다. 그래서 택배가 항상 엄청 많이 와요. 오늘 또 이렇게 큰 박스가 하나 왔거든요. 이거를 뜯어봅시다. 아까 맥 행사 가서 받아왔던 이것도 뜯어서 사보려고요. 항상 필수죠. 택배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 손으로 닦아면 손톱 다 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택배 칼을 씁니다. 이거 좋더라고요. 이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는 건데 피스. 칼인데도 엄청 날카롭지도 않고 자석이라서 그냥 현관문 이렇게 탁 붙여놓으면 붙거든요. 택배는 하도 많이 가서 택배 가기 달인이 될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들어있네요.
요거를 샀습니다. 히러스. 이번에 제리님이 개발하신 쿠션이고요. 23호.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분들이 만드시는 이런 개발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공감하면 저 많이 사보거든요. 하나씩 뭔가 다 자세하게 후기나 뭐 구매 인증 이런 걸 하진 않지만 사서 다 써보는 편이에요. 이런 거 이제 써보면서 요즘에 트렌드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좀 어떤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는지도 알 수 있고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저런 관점에서 써봅니다. 이것도 기대가 되네요. 근데 약간 모브 핑크고 S네요. 근데 예쁘다. 운동할 때 이거 해봐야겠다. 이런 엄청 가볍네요. 마음에 들었어. 제품이 많다 보니까 제가 따로 이거를 모아놓지 않으면 뭐를 써봐야 되고 뭐가 테스트 제품이고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알 수 있게 분류를 해야 돼요. 나름의 룰이 있답니다. 택배도 엄청 많이 오고 물건이 많아가지고 집이 난장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요. 짐이 너무 많아서. 전 절대 맥시멀리스트가 아니거든요. 꽤 오래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 기숙사 살 때도 그냥 옷 몇 벌 기숙사 옷장에 들어가는 옷으로 다 살았고 진짜 물건을 많이 갖고 사는 타입이 아니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막 저도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 맥시멀리스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 이상은 굳이 뭔가를 더 사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거는 근데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딱히 궁금해하실 만한 게 있을까 싶긴 한데 저 편집 프로그램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파이널 컷 프로 쓰고 있고요. 몇 년째. 원래 프리미어를 쓰다가 갈아탄 지 꽤 됐어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 화려한 거, 되게 정교하고 세부적인 거를 다루기에는 프리미어가 훨씬 좋기는 한데 그만큼 프로그램이 무겁고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추출하는 것도 느리고 좀 팝컷에 비해서. 팝컷은 기술을 뭔가 화려하게 구현하는 기능은 프리미어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스피드가 되게 빠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프리미어에 비해서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컴퓨터가 중간에 막 멈추거나 튕겨서 다 날아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프리미어보다는 적어요. 영상을 남길 겁니다. 사실 저한테는 너무나 일상이라서 어떤 걸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시기는 할까요? 카메라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지금 찍고 있는 이렇게 광각 나오는 카메라 있죠? 요거는 캐논 빅시아 미니 X입니다. 그리고 제가 겟레디 찍을 때 많이 쓰는 카메라는 소니 알파 그게 몇이었지? 적어놓을게요. 평소 겟레디보다 약간 좀 색감이 좀 진한 거. 그거는 캐논 G7 마크 3입니다. 근데 캐논이 사실 색감이 예쁘기는 한데 너무 초점이 느려가지고 브이로그 찍기에 조금 답답한 면은 있거든요. 그럼 화질이 조금 안 좋고 엄청 넓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는 고프로. 저는 13 쓰고 그거 외에 이제 일상 브이로그에 나오는 그런 거는 웬만하면은 휴대폰으로 많이 찍고요. 사실 장비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휴대폰이 찍기가 제일 편하고 그리고 엄청 잘 나와요. 4K 지원도 다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15% 씁니다. 제일 기본으로 찍는 게 최고더라고요. 노트북 기 정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맥북 프로 14인치 2021년 모델입니다. M1 맥스 칩 들어가 있는 거. 메모리는 64기가로 샀고요. 근데 조금 더 큰 거를 살 걸 하는 생각은 드네요. 쇼츠 찍을 때 또 어떤 카메라 쓰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쇼츠는 무조건 다 아이폰 기본 카메라입니다. 저는 다 휴대폰으로 찍어요, 쇼츠는. 그게 편하기도 하고 휴대폰이 또 은근히 색감이 정확하게 잘 잡혀가지고 그냥 전부 다 싹 다 휴대폰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너무 별거 없죠. 영업 비밀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저는. 뭔가 다른 분들처럼 엄청난 장비를 쓰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평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네, 별게 없네요. 아무튼 지금 쇼츠 하나 편집할 거 있어가지고 그거 편집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업로드 일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긴 영상 기준으로 보통은 일주일에 1개, 뭐 많으면 2개, 3개 뭐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주기가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 대략적으로 이때는 이제 이 컨텐츠를 발행하고 이런 스케줄 정리가 필요해서 이전에는 그냥 그 휴대폰 캘린더에다가 그런 걸 다 적었거든요. 이런 캘린더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거 타임블록이라는 어플이고요. 저는 결제해서 유료로 쓰고 있는데 무료로도 충분히 쓰실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많이 추천드리는 어플입니다. 여기에 다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컨텐츠 발행하는 수가 많아지고 인스타도 막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 적으면 제 개인 일정이나 미팅 뭐 이런 거랑 다 섞여가지고 보기가 너무 싫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캘린더에는 진짜 중요한 업로드 일정이나 아니면 회사 미팅,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된다거나 이런 일정들 위주로 정리를 많이 해놓고요. 오가닉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다 포함된 거는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를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하다가 이렇게 안 하니까 이제 너무 통제가 안 돼가지고 2022년부터 시트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시트도 이제 해가 바뀌면서 조금씩
수정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건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 이번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볼까. 이렇게 먼저 올렸던 것들 위주로 보여드리면은 분류는 크게 이렇게 저는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날짜, 대분류, 소분류 분류해놓고 제목이랑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옆에 이 블럭 보시면 색깔들도 다르잖아요. 이런 색깔도 이제 각자 의미를 다 지정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비즈니스 진행하는 것들 여기다가 적어놔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다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요. 계획 짜고 업로드 하면은 업로드 몇 시에 했는지 이런 것들 다 적어가지고 올렸던 것들은 여기 다 색칠이 돼 있고요. 아직 안 올린 거나 계획 중인 거는 여기가 하얀색이거든요. 그리고 올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저는 이제 이거를 좀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같이 하는데 이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나온 성과들을 여기 정리를 하는 거고요. 메모란을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 분석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제가 분석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쭉 적습니다. 뭐 잘된 컨텐츠는 어떤 지표가 인상이 깊었는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고 어떤 부분들이 이 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 컨텐츠 올렸을 때 생각보다 잘 안 됐다. 그런 것들은 이제 왜 안 됐는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의미한 분석들은 이렇게 볼드 처리를 해놓는다거나 이게 이제 내용이 아마 다 블러가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삘 꽂히는 대로 많이 했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포맷을 만드는 데까지 사실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고 사실 솔직히 귀찮거든요. 영상 올리고 나서 이렇게 다 관리하고 분석하고 하는 게 귀찮지만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어떤 일을 끝내면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사후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게 뭐 성과 보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표 같은 것들을 보는 걸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저 혼자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별거 없고요. 그냥 저 혼자 하는 거라 가지고 누군가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든 결과물을 놓고 결과물이 낸 성과를 제가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유튜브 영상만 이런 식으로 많이 관리를 했는데 이제 올해는 여기에 인스타까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스타 포함해서 이제 제가 쇼츠를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롱폼이랑 숏폼이랑 막 섞여가지고 컨텐츠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한눈에 어떻게 보기 쉽게 정리를 할 것인지 포맷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구구절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했던 컨텐츠들은 어쨌든 95% 정도는 이 제가 계획한 거에 맞게 쭉 올라갔고요. 지금까지는. 보통 광고건 같은 그런 비즈니스 같은 것들이 엄청 미리 세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날짜가 급하게 세팅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짜놨던 계획들이 좀 흐트러지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좀 두고 계획을 짜는 거라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 제가 일하기 편하게 하려고 정리를 하는 거고 이거를 꼭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건 아니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바뀌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말하는 사이 영상을 다 옮겼네요. 방금 또 영상을 수정해야 되는 피드백이 와가지고 이걸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일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게 흥미롭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일하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슬랙, 그리고 두 번째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그리고 세 번째 구글 문서. 이렇게 3개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없으면 일이 안 되는 정도예요. 구글 툴들이 약간 연동해서 쓰기도 되게 좋고 링크 같은 거 따서 보내기도 편하고 공동 작업하기도 좋아가지고 이런 툴은 엄청 많이 쓰시긴 하죠.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아무튼 이거 피드백 온 거 수정만 조금 빠르게 하고 또 다른 거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사장 가서 찍은 사진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또 사진 같은 거 빨리빨리 정리 안 하면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찍었거든요. 요거는 그냥 카드 꽂고 간단하게 에어드롭으로 휴대폰으로 보내면 돼요. 됐다. 이제 이 사진들 정리하고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게 있는지 봐야겠죠? 근데 저는 메이크업은 따로 안 내가 원하는 컬러 여러분 전 다 씻었고요. 지금 스킨케어를 하고 일을 더 해야 되거든요. 맞아? 눈이 조금 풀렸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피곤하거든요. 제가 연어칠 잠도 너무 못 자고 이래가지고 정신 상태가 지금 살짝 몽롱해요. 하지만 정신 차려야 돼. 편집을 빨리 해야 되는 게 더 있거든요. 아까 편집 받은 거는 올렸고 긴 영상 편집을 할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오늘 잘 수 있을까?
이 일 자체가 어쨌든 뭐 프리랜서라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 바쁠 때가 있고 또 일이 없을 때는 막 2달, 3달씩 일이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없지 않은 생각보다 자주 있어서 특히 밤낮도 자주 바뀌고 이게 제가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밤낮에 잡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이 피부 컨디션에도 이 환경이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고요. 그래서 피부 컨디션 따라서 스킨케어를 그때그때 좀 바꿔가면서 맞추면서 이렇게 써주긴 하거든요. 왜냐면 피부과를 안 간 지는 진짜 오래됐고 거의 그냥 저는 그냥 싹 다 홈케어거든요. 싹 다. 피부가 밝다, 피부가 어둡다 이걸 떠나서 뭔가 그 사람의 톤 자체가 좀 맑아 보이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피곤하면 톤 자체가 엄청 칙칙해지거든요. 요즘에 진짜 컨텐츠 관련된 일뿐만 아니더라도 요즘에 좀 개인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톤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사실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런 톤이 영상에서 이렇게 칙칙하면 티가 나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좀 피곤해 보이고 와영했단 말이죠. 이거 발라주겠습니다. 이거는 빌리프 슈퍼드롭스 비타-C 토닝 세럼이고요. 이거 본품 나오기도 전에 샘플 이 형태로 받아가지고 써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넘게 썼던 제품인데 이게 톤 개선 관련해서 인체 적용 시험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뭐 멜라닌 개선부터 흔적, 스파 부위, 기미, 면적 개선 뭐 이런 것들. 이게 그래서 딱 썼을 때 톤이 개선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얼굴이 뭐 하얘진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피부 자체가 좀 깨끗해지면서 맑아지는 느낌으로 톤 개선이 싹 되더라고요. 이거 한창 테스트할 때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즘에 안색이 되게 좋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회사 갔을 때도 뭔가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 들은 적도 있고 또 필테 갔을 때 필테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운동하고 있는데 근데 회원님 뭔가 안색이 오늘 되게 맑아 보인다고 막 근데 안에서부터 되게 밝은 느낌 든다고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구라 같죠? 근데 진짜요. 나 그날 잠도 진짜 못 자고 갔는데도 한창 테스트 한다고 정말 이것만 딱 썼을 때였거든요. 비타민C, 글루타치온 이런 거 들어있고요. 그래서 톤 개선뿐만 아니라 그런 피부 결이라든지 뭐 흔적 고민이나 색소 침착 이런 데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걸 꾸준히 썼을 때 피부 이렇게 윤광이 싹 도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또. 이게 제형 자체가 이거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엄청 산뜻한 제형이에요. 살짝 물 같은 그런 제형인데 끈적이지도 않고 이게 바른 피부에 싹 스며들거든요. 보습감도 있고 근데 이게 조금 잘 흐르니까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양볼에 한 드롭씩 떨어뜨리고 이마에 한 번 떨어뜨려서 싹 다 바릅니다. 그리고 이거 쓰면서 느낀 게 이게 사용성이 진짜 좋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타민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왠지 좀 그런 붉은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붉은기 완화에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비타민 이렇게 들어있는 제품을 안 써보신 분들은 입문용으로 쓰기도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세안 쫙 하고 나서 스킨케어 맨 첫 단계에서 얼굴에 쫙 먼저 흡수시켜주고 그 위에 이제 평소에 쓰는 이런 크림 있죠? 그냥 싹 발라주고 나이트 케어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끝이고요. 이게 비타민C 들어있는 거라서 나이트 케어에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낮에 말고 밤에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리프에서 슈퍼드롭스 라인이 굉장히 사랑을 꾸준하게 오래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그 같은 라인으로 나온 신제품이거든요. 화장품에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냥 반짝하고 유행하고 꺼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딱 그냥 계속 두고두고 꾸준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바르고 크림으로 마무리할게요. 피곤하면 진짜 삶이 칙칙해지고 막 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때 관리 잘 해줘야 돼요. 이게 당연히 숙면 취하고 이렇게 건강한 생활 패턴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순간도 있잖아요. 사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런 부분에서 좀 해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쓰고 나서 다음날 선크림 꼭 발라주시고요. 이제 편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시 8분이거든요.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사무실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졸업도 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사무실도 구할 거거든요. 뭐 사실 그렇게 길게 늘어져봤자 좋을 것도 없고 이제 빨리 구해가지고 컨텐츠에 빨리 박차를 가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이사도 제가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만개가 조금 남긴 했는데 그래도 집을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집도 보러 다녀야 되고 모든 일이 다 겹쳐가지고 살짝 체력이 딸리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내야죠, 그쵸? 아무튼 저 오늘 얼른 또 할 일 해놓고 자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용실 예약해놔가지고 가고 있는데 오늘 가는 것은 로아브라는 미용실인데 아마 여러분 릴스 같은 데서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약간 헤어 컨설팅 이런 거 제가 지금 이 머리를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살짝 질리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스타일을 해보고 싶은데 제 베스트 헤어스타일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갑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셀프로 스타일링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가 저의 한계거든요. 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는 머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다를지도 궁금하고
머리 다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런 레이어드 스타일도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뭔가를 찍기는 했는데 이거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이드뱅 이렇게 조금 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허쉬컷 레이어드 느낌으로 했습니다. 지금 겉옷을 입고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느낌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층 없는 긴 머리만 고수를 했는데 좀 다른 스타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사무실을 좀 빠르게 구해야 돼서 가능하면 온 김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지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노트북을 또 가지고 나왔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직 선풍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노트북 들고 나왔어요. 밖에서도 할 수 있게. 지금 집에서 제가 거의 일을 하니까 정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근데 또 너무 급하게 막 아무데나 들어가고 싶진 않단 말이죠. 또 한 번 들어가면은 그래도 최소 1년 이상은 있어야 될 텐데 좋은 사무실이 있기를 바라면서 전업 크리에이터의 하루 이런 건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편집자나 직원분도 안 구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유튜브 한 지도 오래됐고 계속 혼자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직접 해야 돼가지고 저는 그 사람을 구한다는 게 또 마냥 사람 딱 구해서 바로 뿅 모든 일이 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중간 과정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그럴 바야 내가 하겠다 주의라서 계속 혼자 해왔는데 뭐 이러다가 제가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약간 저세상 인글이지만 지금 급하게 수정해야 될 게 생겨서 제가 지금 사무실 보러 왔거든요. 내일 올라가기 전에 잠깐 뭐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급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라서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핫스팟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무실 보러 왔습니다. 여기 원래 보려고 했던 곳을 보는 건 아닌데 거기는 거래 얘기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다른 데를 보러 왔어요.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5시 반이에요. 벌써 저녁 시간이에요. 저 하루가 진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무실 다 보고 차에 돌아왔고요. 영상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장점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뭔가 딱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도 해본 결과 전 프리랜서에 잘 맞습니다. 적성이. 또 이렇게 루틴이 정해져 있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좀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제 일정에 맞춰서 시간을 쓰는 거를 더 좋아해가지고 밸런스 게임을 한다면 똑같이 주 35시간을 일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야근 없다는 가정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7시간 일하는 거 1번. 그리고 2번 옵션은 주말 포함해서 월화수목까지 놀고 금토일 동안 35시간 일하는 거예요.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저는 무조건 후자요. 근데 이거 너무 벨붕인가? 직장 다니는 게 뭔가 힘들다고 하는 게 일 자체도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출퇴근하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 도로에 갇히고 이동하고 그 사람들이랑 끊임없이 부딪혀야 되고 계속 회사에서 보는 사람 계속 봐야 되니까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당연히 힘들 거고 사실 모든 게 사람이 제일 힘든 거긴 하니까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혼자 일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마음대로 다 결정도 할 수 있고 제 스피드에 맞춰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완벽하게 혼자 일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아니긴 하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를 생각한다면 제가 스스로 다 결정할 수 있잖아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책임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뭐 상사가 시켜서 아니면 이게 뭔가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서 그거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단 말이죠. 제가 영상 만드는 거에 대해서 누가 터치하지 않으니까 제 일에 대해서 그게 가장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가지고 그것은 단점이다. 여러분들 일의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1차적인 차원에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진정한 일이란 무엇인가? 저는 종종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긴 하거든요. 일의 정의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제 친구 중에서 이제 항상 장난으로 친구가 외국인 친구인데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막 할 때 그럴 때마다 get a job 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장난으로 get a real job 이러면서 너의 잡은 페이크다 그렇게 장난을 또 쳤는데 그걸 보면서 뭔가 갑자기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하는 일은 가짜 일인가? 직업으로 칠 수 없나? 그렇다면 직업의 정의가 뭘까? 어떤 거를 우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활동을 일이나 직업으로 인정하기까지에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명쾌한 해답을 못 찾았거든요. 일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사회 구성원들의 인정도 어떤 일을 직업이라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에서는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직업이라고 인정하고 누군가는 직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직업이 아니게 되는 걸까? 그런
그래서 뭐 그런 생각 종종 한다.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막 이렇게 심오하게 고민해야 되고 막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만 친구들이랑 또 그런 주제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생각이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요즘에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덜한 것 같기는 한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생각하기를 멈추면은 사람이 좀 둔해지고 약간 퇴보하는 느낌 같은 게 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현생에 치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너무 빨리 가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 엑스트라 에너지를 써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고찰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그냥 이런 모든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소모적인 걸 아니까.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면은 점점 멍청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든단 말이죠. 전 요즘에 그걸 많이 느껴요. 이번 영상 주제가 어쨌든 이 일의 범주에 들어가는 주제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 렌더링 기다리면서 그냥 수다 타임이 됐는데 갑자기 저녁에 오늘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바로 친구를 만나면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거 업로드 걸어놓고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차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6시 29분 7시 약속이거든요. 30분 안에 다 되겠죠? 전 이거 마무리하고 약속 갔다가 집에 갈 거고요. 오늘의 일정은 사실 이렇게 당장은 다이기는 한데 이거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조금 아까우니까 콘텐츠 기획을 조금 하겠습니다. 어차피 노트북 있으니까. 나중에 또 봐요. 여러분 저는 다 씻었고요. 오늘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시간이 후딱 갔네요. 오늘 세럼 바르고 팩하고 잘 겁니다. 자기 전에 편집 조금만 하고 내일 또 사무실을 보러 가기로 한 곳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오후로 잡았거든요. 1시 반. 내일 아마 4개 정도 볼 것 같은데 지역들이 이렇게 좀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동 시간까지 해서 한 2시간 정도 잡으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하면 저녁일 것 같아요. 저녁에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기 전에 편집이랑 할 일을 조금 해놓고 가려면 지금 자기 전에 일 조금 하고 내일 아침에 사무실 보러 가기 전에 또 조금 해놓고 이렇게 가야지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스. 유튜브 하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그러니까 뭐 제 성격이나 이런 것도 그동안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그건 것 같아요. 혼잣말이 엄청 많아지는 거. 유튜브 하기 전에 사실 혼잣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혼잣말 뭐 해봤자 약간 이 정도? 이번 영상에서 유독 제가 다른 브이로그보다 말을 좀 많이 하는 느낌이긴 한데 평소에 이제 이런 일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막 엄청 자세하게 하진 않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나 봐요, 제가. 여러분 안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이거 찍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문득 저를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물론 이제 대학생인 분들도 많겠지만 요즘에는 뭐 대학생이라고 다 학생이기만 한 건 또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이드 잡도 많이 하시고 혼자서 뭔가 막 뚝딱뚝딱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꺼려지지 않는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붙이고 편집 조금만 하다가 자겠습니다. 내일 사무실 보러 갈 때 만나요. 빠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무실을 보러 갑니다. 지금 가는 중인데 너무 배고파요. 아직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나있네요, 창이. 채광은 좋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3번째 맵을 보러 왔습니다. 3번째는 이렇게 생긴 넓기는 한데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 전 집에 왔고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뭔가 전부 다 애매해요. 내부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면 위치가 좀 너무 멀고 또 위치나 뭐 이런 주변의 환경들이 괜찮으면은 내부가 조금 쓰기가 애매한 것 같아서 일단 와서 밥 먹으려고 샀습니다. 불닭이랑 오늘 진짜 오랜만에 편의점 도시락. 아무튼 조금은 사무실 아마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쪽에서는 빨리 결정하는 걸 원하시긴 하지만 화요일 아침이고요. 저 오늘 또 사무실 보러 갑니다. 오늘은 레이안 씨랑 같이 갈 거고요. 리안 언니가 사무실 구한 적도 있고 해서 저는 완전 처음 보는 거니까 제가 혼자 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가준다고 해가지고 어제도 같이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근데 어제는 마음에 쏙 드는 건 없었고 그냥 뭐 오늘 가서 다른 매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도 괜찮긴 해.
여기도 작은 테라스가 있어요. 그게 있구나. 엄청 좋은 거예요. 오늘의 땡스투 같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발렌티노 뷰티 행사가 있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성수로 왔고요. 리아 언니랑 같이 오기로 해서 조금 기다리다가 들어가려고요. 기프트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쿠션이 새로 런칭한다고 해가지고 팝업을 하시더라고요. 오,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공간이 사진 찍기 되게 좋게 돼 있네요. 찍어버릴 것 같은데? 내가 버리고 나 이거 선생님들 처음 찍어봐. 그래? 뭐야? 왜 찍었어? 잘 나오는데 나를? 예쁘잖아. 여러분, 저는 행사 끝나고 집에 왔고요. 밖에서 리아 언니랑 밥 먹고 카페 가서 있다가 왔어요. 다시 편집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너무 정신없이 허둥지둥 나가가지고 택시에서 메이크업하고 그러고 갔다 왔네요. 머리도 제대로 못해서 그냥 대충 이상하게 묶었어요. 진짜 이상하게 묶었어요. 오늘 영상을 원래 하나 올려야 되는데 이거 편집이 너무 지금 덜 돼가지고 고민이 일정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빨리 편집을 해볼게요. 지금 6시 47분이고 제가 보통 영상을 뭐 9시, 10시 사이에 올리니까 2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9시까지는 마무리를 해야지 올릴 수 있는데 오늘. 그러고 편하게 딱 하고 여러분, 저 오늘 급으로 또 사무실을 보고 왔는데요. 갑자기 뭔가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생각외로. 어쩌다 보니 이 영상이 사무실 찾기 브이로그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전 지금 영상 하나를 다 만들어가지고 조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올릴 겁니다. 지금 일요일 밤 10시 18분인데 좀 마무리가 늦게 돼가지고 이거 조금 늦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다 올리면은 또 다음 영상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영상 한 개 만들 때 얼마나 걸리냐고 많이 물어보시던데 영상 종류나 길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빨리 만들면은 하루 안에 만들 때도 있고 근데 브이로그는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보통 기니까 한 3일 이렇게 걸립니다. 아무튼 저 또 다음 영상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다음 주 내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정리되면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전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6시입니다. 아침 사무실 계약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안 했어요. 고민이 되긴 했는데 그냥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활용도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완전히 이거야 하는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사무실을 못 구했어요. 이따가 몇 시간 뒤에 또 보러 갈 거거든요, 사무실을. 오늘 아침에 또 보러 가기로 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걸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업 크리에이터로서의 일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하루라고 하기에는 조금 며칠을 담긴 했지만 사실 매일매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 영상 찍을 때 이때쯤에 뭔가 외부로 나가는 이런 것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일상이라고 해봤자 그냥 맨날 집에 틀어박혀서 컨텐츠 기획하고 영상 찍고 편집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포션을 차지하긴 해요. 기획안 같은 거 쓰고 하는 그냥 그런 과정들은 평소랑 똑같고 찍으면서도 사실 이런 것까지 궁금해하실까?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 지루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편집할 때 아마 많이 쳐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이 그래도 뭔가 재밌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에 한 번쯤 더 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다음에 또 찍어볼까. 그것은 완전히 100% 여러분께 달렸고요. 혹시나 또 궁금하시다면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지 그런 거 댓글에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 만들 때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